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자, 코스피 5천을 오늘 보게 되었네요. 그냥 던지면서 사실 했던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가 있는 21일 날을 맞춰서 코스피 5,000포인트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던 게 그저께 같은데 오늘 현대차의 갭상승 그리고 간밤 미 증시에서 마이크론의 신고가, 샌디스크의 상승 등 여러 가지들의 힘에 도움을 받아서 오늘 뭐 삼성과 닉스가 각각 장중 4% 3% 상승에다가 현대차가 시가 5% 정도 갭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시가총액 1, 2, 3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시가 갭 상승을 하니까 뭐 시작부터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출발을 하고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을 좀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5,000이라는 어찌 보면 약간의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죠. 그런 숫자를 찍고 나서 발생하는 차익 매물이 삼정과 닉스를 제외하고는 또 상당히 또 코스피에서는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코스피의 이 지수를 유지시켜 준 거는 결국 삼정과 닉스가 각각 3%, 2.7% 상승하면서 코스피 자체로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잘 유지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오늘 뭐 코스피 5천을 넘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뭐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대차 플러스 로봇의 광기가 오늘은 2차 전지로 또 넘어갔네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오늘 뭐 현대차라든지 로봇 섹터 고점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주로 갈 것인가? 원전으로 갈 것인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은 고민을 누구든 하게 되죠. 고민을 했는데 이게 설마 2차 전지 전고체 사실은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직전 고점 즉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붙여놓은 게 상당히 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어제 삼성 SDI가 사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는데 자꾸 그 실시간 조회 상위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작정하고 2차전지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위시한 2차전지가 대폭등을 만들어 줬습니다. 사실상 뭐 상한가가 거의 10개 가까이 2차전지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쪽으로 광기가 옮겨 붙었구나. 이 또한 뭐죠? 피지컬 AI 내에서 로봇의 연장선상에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쪽 계통의 종목군들이 매우 뜨겁다. 또한 동시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또한 이 ETF의 역할이 매우 크다. ETF의 역할이 매우 크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ETF에 대한 이 조금 심도 깊게 종목군들을 더 파고 ETF 위주의 포트도 저는 사실은 ETF는 지수 추종 ETF나 좀 할 줄 알았지. 그리고 과거에 이제 조선업 올라갈 때 조선 ETF 좀 사놓고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ETF를 잘 안 했는데 ETF 쪽으로 포지션을 좀 바꿔놓고 일정 자산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얼마 전에 로봇 쳐 올릴 때 ETF가 50% 올랐으니까 또 전고체 쳐 올릴 때 이 또한 단기간에 30% 올렸으니까 어중이 떠중이 보느니 ETF 하나 그냥 일정 부분 박아놓고 ETF보다 더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대장주니 그 대장주에다가 조금 더 가치를 줘서 가중 평균치를 줘서 하나 사서 그냥 동반 편승해 가지고 가면 좀 더 편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오늘 참 많이 들더라고요. 매매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좀 들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오늘 삼성 SDI의 거래 대금이 3조 8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주도주지 않습니까? 뭐 이 안에서 매매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뭐 2차전지 내에서 트레이딩 가능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치고받고 하면 그냥 잘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오늘 전부였던 시장이죠. 최근의 시장 여러분들 유동성이 말도 못하게 강해졌어요. 하루에 거래 대금이 터지는 주도주의 빈도도 많고 이 주도주에서 발생하는 거래 대금이 죄다 역사상 최대 거래 대금을 넘기면서 지금 만들어지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고객 예탁금 자체가 95조고 하루에 거래되는 코스피 거래 대금이 40조를 육박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사실은 3분봉 기준으로서는 2, 300억, 200억 기준으로 봤는데 요새는 500억, 1000억, 많을 때는 2000억까지 막 터져버리더라고요. 분봉에서 그 정도는 터져줘야 주도주의 위상이 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의 광기가 전고체로 전이 됐습니다. 로봇, 우주, 원전, 그리고 다시 전고체, 유동성이 많은 증시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어차피 계속 돌고 또 돌 듯 합니다. 2차전지 지속 가능성은 글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동성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죠. 또한 2차전지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분명히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각각의 저항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이수 페타시스 단 한 종목만이 2차전지 내에서 신고가를 만든 거죠. 신고가를. 그 외의 종목군들은 신고가 나와 있는 종목이 전무하죠. 고로 올라갈 때마다 이 위에 매물의 벽을 깨 부시고 올라가야 될 숙제가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또 저항을 맞고 할 수밖에 없는 게 2차전지 쪽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다음에 코스가 어디가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시장 다 상승 종목 수는 좀 많았죠. 좀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지수 상승률 대비해서는 또 상승 종목 수가 또 엄청 많았다라고 또 보기에는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오늘 프로그램 매도는 엄청 많았던 시장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게 현대차 하나만 프로그램 매도가 1조 2천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비차익 순매수는 1조 3천억이 찍힌 건데 그 현대차를 제외하면 그리고 삼성과 닉스를 제외하면 2차전지라든지 다른 섹터의 수급은 견조하게 좀 들어와 준 편이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죠. 오후장에 쭉 밀리면서 마감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현대차가 보합권에 있다가 마이너스 4%로 밀리고 삼전이 거의 4%대, 닉스가 3점 몇 %대 후반에서 이제 좀 종가 무렵에 좀 밀렸는데요. 근데 그거는 종가에 다시 회복하고 좀 올라와 줬습니다. 삼전과 닉스 사실상 마이크론이 어제 신고가에서 추가로 7% 올랐고 오늘도 시간에서 더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과 닉스가 3에서 2%만 올라가는 게 조금 뭐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장 마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원님들한테 지금 이런 거 제고하기 하는 게 아니라 삼전이나 닉스, 종배든지 삼성 SDI나 LNF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비슷하게 지금 가지 않나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지금은 시장의 자금의 성격 자체가 확실한 우량주에 대해서 비중 베팅으로 들어와버리는 자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트레이딩과 종배와 수급의 흐름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 창으로 잠깐만 보면 삼성과 닉스가 이게 마감할 때의 흐름인데 지금 NXT 창으로 보면 삼전이 3.08% 상승이고 닉스가 2.7%니까 각각 1%대 정도 추가 상승을 해줬고요. LG 엔솔도 7.2%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 삼성 SDI가 17%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23%니까 엄청나게 올랐어요. 18%에서 엄청나게 오르면서 지금 NXT에서 종가를 끄집어 올렸다. 오늘 시장을 만들어준 거는 2차전지.
2차전지 그리고 미용, 휴젤과 파마 리서치, 그 다음에 APR, 미용. 사실상 제약바이오 쪽은 올라왔긴 했어도 그렇게 어제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뭐 따뜻한 상승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코스피는 계속 이평선이거든요. 회색이 어제 시장을 보면 일시적으로 엄청 뺐다가 올렸다 이런 변동성을 줬는데 종가를 좀 들면서 항상 종가 관리를 계속 해주면서 갔어요.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종가 관리가 살짝 안 되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데 여전히 밑에 3, 5일선이 받쳐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다시 5천을 트라이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게르게 느낌이 분명히 날 거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 트럼프의 연설과 기자회견, 그란드 문제는 뭐 나름 그냥 원만하게 풀리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파병보낸 8개국에 대한 관세는 철회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슈는 묻혀가면서 타코라는 말이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미증시는 그로 인해 전일 큰 폭의 반등을 보이며 마감되었고 특히 반도체 쪽의 메모리 그리고 내일 새벽에 실적에 나올 인텔의 주가가 매우 좋게 마감되며 리튬은 지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알보말도 좋은 분위기로 어제 마감되었습니다. 국장의 경우 최근 보면 미국이든 또 일본의 채권 금리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5천을 향해 가야 된다는 그런 수급이 결국 오늘 5천을 찍었고 그 선봉의 현대차의 시가 갭상승과 삼전 닉스의 갭상승이 일조를 했습니다. 지수 5천이든 오늘 민주당 실천 말하고 있는데 올라가면서 삼전 닉스가 가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EPS라는 게 있어요. 실적이 올라가는 폭이 있겠죠. EPS 증감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과 닉스가 제일 커요. 압도적으로 제일 크고 나머지가 이를 따라가 봤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30% 정도의 개선폭인데 이 삼성과 닉스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지수를 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즉 삼성과 닉스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7천을 갈 수 있는 거고 어느 순간 정체되면 지수는 더 이상 못 가는 형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고로 지수는 삼성과 닉스가 올라가면 더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계륵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다시 말해서 그 인버스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삼성과 닉스가 위에서 버텨버리잖아요. 그럼 지수가 많이 빠지지도 않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일정 구간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트레이딩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처럼 전고체 이슈가 생겨서 하나의 그 테마가 형성되면 대형주든 뭐든 상관없이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의 성격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 추종하고 ETF 같이 움직이고 하면 그 섹터와 산업이 동반해서 마구잡이로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그 말을 드렸고요. 오늘 현대차가 시가부터 밀리면서 6천억 여러분들 바로 매도가 운송 섹터에 터졌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현대차는 사실 어제 종가에 안 사서 시나리오는 이렇게 잡고 들어왔어요. 아침에 60만원 근처에 가면 한 위로 올라가서 10% 정도 내가 손해볼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하방으로 본다면 왜 60만원에서부터 한번 보고 만약에 그 이상으로 간다면 일단은 손실 보는 생각으로 일단은 쳐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방 베팅은 현대차 그룹주 일제히 다 때리긴 했는데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대신 이제 그 2차전지 쪽은 명확하게 현대차가 빠짐과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주도주의 교체의 성격으로 테마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도주의 교체의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이 새로운 논리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라이브 때도 저는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이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때 왜 그런 광기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시죠. 그때 보면은 LG엔솔의 그 수지 잔고가 1000조가 넘었어요. 1000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엄청 1000조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되는 시장이잖아요. 거기에 뭐 에코프로 PM, 포스코 피처엠 등등 바인딩 non 바인딩일지라도 계약할 때마다 수십조잖아요. 수십조. 여러분들 수주를 수십조씩 하는 거야.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뭐 에코프로도 얘네랑 했다 저뭐 이것만 대충 해도 막 70조 쌓여져 있고 포스코 피처엠도 50조 쌓여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사람들이 눈 안 돌아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증설을 하고 미래에 숫자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근데 그 이번에 몰라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KB증권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매출을 400조를 잡고 35년도에 영업이익 64조를 하겠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생산을 이렇게 하고 뭐 좋자는데 35년을 나는 도대체 내년도 모르겠는데 10년 36년 10년 뒤를 어떻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논리 단기 고점 가능성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엄청 멋있어 보였어요. 그 멘트 자체가 멋있어 보였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게 끝났냐라는 거는 아니고요. 현대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트레이딩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퍼포먼스 보인다면은 200조 그래 200조까지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해 보입니다. 예, 200조 왜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테슬라를 제외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건 맞는 말이고 또한 이번에 노사가 말한 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로봇 파운드리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다른 회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맞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테슬라는 안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논리와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겠는데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왔고 투매로 보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거래 대금이다. 투매는 아니다. 상승 중에 조정인 것 같다. 현대차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왔고요. 자 삼성과 닉스 더 갈 것 같다. 지수 지켜주고 소부장이 좀 문제인데 소부장 쪽이 뭐라 해야 될까? 자꾸 돌려서 올려요. 종목을 어느 날을 이거 올리고 어느 날은 저거 올리고 기존에 올랐던 거 한참 죽였다가 잘 올라가는 종목 안 올리고 아무튼 요 동네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완벽하게 왜 어렵냐면 소부장이 어떠한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눈에 띄게 주도주라고 보이는 종목이 안 생기잖아요. 소부장에서 매일같이 거래대금은 로봇에 터지고 원전에 터지고 우주항공에 터지고 그 다음에 전고체에 터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건데 결국 그래도 간다. 왜? 여기는 그냥 업종이 좋아버려. 업종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로 종목군들은 가져서 이쪽은 그냥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 오늘 뭐 DB하이텍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이고 조정시 DB하이텍은 괜찮아 보이고 FSD가 장중한테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종목군들 보면서 그냥 해버리죠. DB하이텍이 계속 좋습니다. 여기에서 신고가를 치고 조정받고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요. 추세적으로 가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1선 타고 그리고 FSD 오늘 본장으로 좀 볼게요. 본장으로 보면 이제 장 초반에 아침 일찍 삼성전자의 EUV 펠리클 그 EUV 관련된 그 펠리클 장비 2세대 장비를 공급한다. 어디 테일러 팹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EUV 용 펠리클을 150장을 초도 공급을 하는데 한 장당 6천억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이슈가 터진 거예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고 EUV용 펠리클을 하는 회사는
FST가 유일한 회사가 지금으로선 된 겁니다. 굉장한 이슈가 터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잘 가다가 오후장에 무너졌죠. 이 시점에 그냥 누가 올라갔냐,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 시점에 올라간 친구가 삼성 SDI죠. 이 시점에 다 같이 무너졌어요. 이 시점에 보면 삼성 SDI고 현대차 네. 현대차까지 넣으면 그 같이 떨어졌는데, 종목이 같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같이 떨어졌는데 현대차는 죽어버렸는데 삼성 SDI는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 같이 주도주급으로 올라가던 종목은 다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 그대로 그 삼성 SDI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업종이 다 죽은 겁니다. 예, 그냥 나머지 업종이 다 죽은 거예요. 전고체와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나머지 모든 업종이 죽어버렸다. 왜? 테마가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뭐 컨택도 오늘 잘 가다가 오후장에 무너져 버린 것도 그 똑같은 성격이고요. 로봇주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무너진 거 그냥 2차 전지가 강세되고 오늘 주도주로 선별을 되고 종가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나머지 다 죽었다, 이렇게 보는 성격이 맞습니다. 대신 좋은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볼 수도 있겠다. 오늘 거래 대금으로 보면 거의 신고가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바로 안 죽는다면 하루 이틀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보이 쪽이 성장성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SNS 덱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놨고, 이번에는 FST가 올라온 거죠. FST가 올라온 거고, 자, 이어서 종목. 자, 현대차 및 로봇 자율주행인데요. 우선 현대차 이런 내용들 뭐 대충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보시고요. 로봇 쪽 보고 자율주행까지 이어서 그냥 차트 보고 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내용들 계속 좋은 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현대차 노조에서 합의 없이 한 대도 도입 못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최근에 현대차 쪽은 삼성과 닉스랑 다르게 개인들의 이제 무지성, 막무가내의 매수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현대차를 끄집어 올린 거는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숏스퀴즈가 터져버린 것 같다. 어제 숏스퀴즈가 좀 터져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 물량으로 이제 끄집어 올렸고, 오늘 아침에 슈팅도 아마 그쪽에서 그냥 손절 물량이라든지 아마 죽는 반대매매 물량들 튀어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이유에는 지금 고점에서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버린 거죠. 현대차를 너무 많이 사서 이 물량이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좀 밀리겠죠. 쭉 밀렸다가 올라오고 밀렸다 올라오고 삼산을 만들고 돌파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었다라고 보긴 그렇고, 수급이 이제 슬슬 꼬여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에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보통은 이런 주도주가 떨어질 때는 엔벨로프를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종목은 엔벨로프의 눌림의 첫 자리라든지, 혹은 5일선을 타고 올라온 종목, 지금 5일선 정확히 5일선을 타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에서 브레이크를 일단은 걸 확률은 높습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안 걸리더라도 11선에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대차가 지지를 받을 때 나머지 로봇주들이 반등을 할 거고, 그 반등하는 시점에서 2차 전지든 뭐든 다른 테마가 또 박살나고, 이런 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 뉴로메카죠. 어제 이제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은 해줬고 마감이 됐고요. 오늘 이제 뉴로메카가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3일선을 타고 가잖아요. 3일선이 깨지는 순간 11선까지 다이렉트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모베이스 전자에서 이런 거죠. 여기서 3일선이 깨지면 다이렉트로 11선까지 깨질 수 있다,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나중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현대무벡스가 정지에서 풀려서 나오는데요. 시가총액이 5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종목이 됐습니다. 얘 안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 매일같이 거래대금이 이 친구도 엄청나게 터졌었으니까.
여기서도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 또한 내일 현대차 떨어지게 되면 계속 눌림을 줄 거라 내일도 한번 봐볼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원전 쪽 잠깐 보면은 한국전력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원전 쪽에서는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전력 떨어지게 되면 6만 원 구간이 아주 의미 있는 자리이고 주봉상 여기 헤드앤숄더를 만들었던 자리가 6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6만원 라인 지지해 주는지 한국전력 잘 체크해 놓고 좀 보려고 하고요. 한국전력은 그 다음에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가격이 올라와 놓고 첫 그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좀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해요. 원전 쪽 이슈가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래를 전부 돌파를 하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11선 근처에서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전고체 다음에 갈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형주들 잘 체크해 놓고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 BHI는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현대건설은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정다운 조정은 안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뭐 두산에너빌리티 여기도 잘 버티고 있고 나머지 뭐 우진이나 우리 기술이나 딱히 지금 당장 들어가긴 좀 애매해서 이쪽은 패스하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보승파워텍 더 떨어지면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뭐 동시에 이제 뭐 대한전선, 산일전기, 뭐 일진전기 그냥 전력인프라는 다 좋습니다. 다 때 되면 실적 나오면 그냥 다 신고가치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인프라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인다. 오늘 로봇주 중에서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이 원래는 현대 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즉 자율주행이 좀 움직였다라는 게 약간 특징 중에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도 오늘 상한가는 좀 가지 못했지만 대신 근데 이 종목의 단점은 신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좀 단점이긴 해요. 자율주행도 약간 움직여 주더라.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 슈어소프트테크, SOS랩 관심에 좀 넣어놓고요. 오늘 뭐 다른 거 뭐 설명할 거 있습니까? 삼성 SDI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못 팔았어요. 이때 못 팔고 그냥 아직도 그냥 들고 있는데 목표를 40만 원 잡는다라고 아침에도 회원님들한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40만 원이 와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서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딱 보면 어때요? 이 자리가 딱 보면 저항이 좀 많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테스트했고 다시 돌파한 첫 자리이기 때문에 뭐 바로 이거를 뚫고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정받고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많이 가면 50만원 근처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전고체가 움직일까요? 왜 전고체가 왜 움직일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고 가겠습니다. 결국 로봇을 우리가 이제 가정에 쓴다든지 했을 때 화재 위험 안정성 때문에 일단은 뭐 전고체를 택하는 거는 뭐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의 중심은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액추에이터죠.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배터리인데요. 여러분들 뭐 중국의 유비테크가 사실은 제일 먼저 탈부착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보스턴 BD가 따라 한 거고요. 왜 탈부착을 할까요? 배터리의 무게를 엄청 크게 해서 많이 하게 되면 로봇이 서 있지도 못합니다. 로봇이 쓰지도 못해요. 무거워서. 배터리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폼팩터를 줄이고 교체를 지금 하는 건데 이거를 개선하고 좀 더 24시간 못하더라도 12시간 아무튼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에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제가 아는 배터리 기술에 한해서는 양극재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업시켜서 에너지 밀도를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렵다. NCM 그러잖아요. 이 삼원계 니켈 함량 98, 뭐 91, 막 올리는 이유가, 니켈 함량을 올리는 이유가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죠. 여기서 얼마나 더 올리겠습니까? 지금 퍼센트로 보면 뭐 91, 95, 니켈 95 하면 여기서 올려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지금 음극입니다. 음극. 지금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한 기술은 음극의 기술이죠. 그리고 전고체, 예? 고체 전해질, 즉 전해질을 고체로 해서 에너지 밀도를 좀 더 올려보겠다라는 게 그런 거고, 여기에 이제 황화 리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니즈, 꿈, 꿈이 오늘의 전고체를 움직였다. 로봇의 꿈이 광기가 전고체를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포스코홀딩스를 사서 좀 들고 있었는데 37만 5천 원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 좀 아래다가 팔아버린 1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리튬 가격이 지금 신고가예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고체로 광기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루 더, 이틀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그건 그거고, 전고체는 전고체고, 2차 전지 자체의 리튬 가격의 상승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거, 제가 지금 3일 전부터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상승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 가장 핵심은 리튬의 솔직히 가장 핵심은 그냥 포스코홀딩스죠. 과거였으면 뭐 하이드로 리튬도 뭐 언급하고 하겠지만은 이제 상패 시즌이 왔기 때문에 그런 중소 잡주들은 건들지 마시고 좋은 우량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대체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군들은 뭐 두세 가지로 요약되죠. 한노화성, 레이크 머트리얼즈, 그리고 뭐 롯데에너지, CIS까지 하면은 전고체가 3개, 뭐 유일 에너티크 하면 전고체가 4개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나머지 리튬이 3개, 그 다음에 그 동박 하나,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상한가 갈 건덕지가 안 되는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상한가에 들어간 것이죠. 자, 내일 오전에 삼성 SDI 올라가면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추격 매수 금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로봇주는 나중에 딱 그 소울 ETF라고 있어요. 소울 전고체 ETF. 요놈 잘 넣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기가 너무 심해서 로봇의 광기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16%가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가서 시가에 갭도 나서 죽고 급락하고 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대로 여기로 전해져서 17%가 올랐지 않습니까? 아침에 갭 뜨겠죠. 추격 매수하면 죽는다 이거죠. 똑같아요. 지금 구도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똑같은 메커니즘, 똑같은 알고리즘을 달고 올라오는 게 너무나 똑같다. 보면 여기 요 자리나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이 자리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봉이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봉이나 이날 16% 올랐고요. 얘가 이날 17% 올랐어요. 여기나 그리고 시간에 지금 뭐 삼성 SDI 3% 올라 있죠. 이게 이제 정규장에 올라와서 한 3% 갭 뜬다 치고 왜 대부분 거의 3, 4% 갭이 뜬다. 이날 4% 떴어요. 그래서 추가 1% 올라가고 급락 맞고 그 다음날 개파락 떨어지고 올라온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음봉 개파락 대반등 이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아. 지금 설계자들이 다 똑같이 시장을 만들고 주무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메커니즘 계속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그 플로어에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네 영상 업로드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고 또 어설프게 그 프리장 때
풀장 때 보기보다도 그냥 풀장 마감하고 뭐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좀 점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